자,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한국이 아니에요. 뭐 어딘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여행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국제 도서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출간 예정인 그런 책 저자들 만나서 계약도 좀 진행하는 게 한 1년 전부터 잡혀 있었던 프로그램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금년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보게 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문제를 받아서 분석하고 전 문항은 안 되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최고 오답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음성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텍스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과외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틀린 문항에 대해서 잘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시간이 한 6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시험 문항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에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고 유형도 예년이랑 비슷해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리고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 비해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자세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문항 해설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자, 이제 가장 많이 틀린 문항 10개에 대해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0번 해설 들어가는데 20번이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묻고 있지. 자, 지금 보면은 20번 같은 경우가 정답률이 68%밖에 안 나왔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처음부터 줄줄이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그닥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게 좀 해석이 막히고 껄끄럽고 막 그러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주장하는 바라는 건 주장하는 바가 정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로 지금 출제를 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쭉 해석이 막히고 꼬이는 건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어떤 부분이 주장하는 바일까? 그걸 빨리 판단을 해봐. 그러면 이건 지금 미괄식이라는 게 보이지. 그렇지 않니? 마지막에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장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야? 밑에 세 번째 줄 올라가 보면 What kids do need 하고 나오잖아.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need만 쓰더라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 중요한 건데 do라는 강조를 나타내는 조동사까지 썼으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뭐다? is unconditional support래.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love with no strings attached 하고 나와. 자, with no strings attached 하게 되면 이건 영어에서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원래 string이란 말이 줄, 현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줄도 매달지 않은 채로. 즉 이것도 역시 unconditional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That's not just different from praise. 자, 그것은 칭찬과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It's the opposite of praise. 그것은 칭찬의 정반대이다. 그러니까 칭찬의 정반대인 것으로 무조건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럼 어쩌라고? 칭찬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아이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걸 답을 되고 지금 이제 3번이 오답이 20%가 나오고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로도 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20번을 틀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읽어하는데 이게 좀 뭔가 껄끄러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거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주장하는 바라는 건 정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장하는 바가 명시되기 때문에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개의 문장 빨리 주장하는 바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들은 정해져 있잖아. 뭐 해야만 한다. 또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강조의 조동사까지 이용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주제문을 담고 있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담고 있는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3번과 같은 그런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 이례적으로 보통 주장하는 바는 정답률이 80%가 넘어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68% 정도에 그치고 그리고 하나의 오답이 이렇게 20%가 넘어가는
이런 오답으로 나타났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주장하는 바라는 유형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인 풀이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완벽주의, 어설픈 완벽주의 버려버려야 돼요. 알겠지? 그거 버려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읽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수능형 독해의 독해력이다. 뭐 나는 그걸 리딩 스킬이라고 또 표현하지만 알겠죠? 20번 문제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읽는다. 이거를 잘 교훈으로 삼아서 새겨두는 게 중요하겠다. 알겠지? 자, 이제 우리 22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 22번 주제를 묻는 문제인데 정답률이 지금 집계된 바로는 39%가 나왔고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오히려 42%, 정답보다 오답이 더 높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자, 지금 처음에 보면 이제 some psychologists believe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부 심리학자들의 믿음이니까 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냥 insight is the result of a restructuring of a problem 해서 통찰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재구성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insight가 키워드가 돼서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인사이트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지. 자, 우리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연결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 우리가 빨간불이면 멈춰 서야 되고 노랑불이면은 대기 신호고 그리고 초록색 등이 켜지면 가야 되는 것처럼 자, 중간에 딱 보면 as a matter of fact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as a matter of fact나 in fact나 이런 표현들, 사실상 하는 이런 표현들은 강조를 나타내주는 연결사지. 거기다가 서술어가 should라는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광펜 해보세요. 그 문장을 읽어보면 as a matter of fact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and let the mind wander freely. 그러니까 사실상 경험으로부터 단절을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경험만을 바탕으로 해서는 인사이트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정신 이것이 자유롭게 방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딱 보면 nevertheless 하고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역접의 연결사 중요하겠죠. 계속 형광펜 이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하고 나와 있으니까 실험적인 연구가 보여져 왔는데 자, 이건 확실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요지문이거나 아니면 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된다 그랬지. 그걸 잘 기억해야 돼. 뭐라고 나오느냐.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하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것은 실제로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통찰이 중요한데 통찰을 얻기 위해선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통찰은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통찰을 얻기 위해선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1번에 보면 disadvantages of experience in creative thinking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창의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불리함들에 대해서 열거한 거 아니죠. 자, 2번에 가보면 significance of analytical thinking and gaining insight 해서 통찰을 얻는 데 있어서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2번이 답이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3번 보면 contribution of insight in forming a new perspective가 나온단 말이야.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의 기여. 이건 지금 주객이 전도돼 있죠. 응? 자, 지금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잘 피해가야 되는데 매력적인 오답은 이렇게 지문 내에서 사용된 어구들을 끌어다가 그럴듯하게 특히 가장 매력적인 오답은 이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가 되게끔 출제하는 것이 평가원이 지금까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꼼수여 왔습니다. 그걸 잘 피해야 되겠죠. 알겠지? 자, 앞서 20번 문제 해결할 때 우리는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했었는데 주제를 묻고 있다.
결국 topic sentence를 찾아야 하는 거고, 그러한 topic sentence를 기반으로 해서 정답이 이제 영어 선택지로 주어지는 데 있어 매력적인 오답,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용된 핵심적 키워드를 적절하게 뭔가 해놨는데, 자, 그것이 꼼꼼히 읽어보면 옳지 않은 진술인 거, 이걸 잘 피하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연결사의 중요성은 항상 내가 강조를 해왔는데, 연결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결사 문제, 이게 사실 문항수가 줄면서 참 계륵처럼 돼버렸어요. 계륵이라는 거 알지? 닭갈비야, 닭갈비. 먹자니 먹잘 거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사 같은 경우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출제하기는, 이거 어디다 출제를 해야 될까? 순수 빈칸을 네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을 할애를 해서 낼까? 아니면 뭐 장문 독해 42번에도 해볼까?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왔지만, 그게 다 여의치 않으니까. 왜냐면 각 문항별로 빈칸은 순수 빈칸대로, 또 1지문 2문항, 이 장문 독해 빈칸은 또 장문 독해 빈칸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버려 두고 이렇게 독해 지문 내에서 얼마나 연결사를 잘 활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거를 녹여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 여러분들이 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문제 쭉 내가 해결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특징은 일단 뭐 어휘의 난도, 또 구문의 복잡성, 뭐 지문의 추상성, 뭐 이런 것들이 뭐 적절하게 배치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수능이 그래왔던 것처럼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서도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틀릴 수 있게끔 매력적인 오답을 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EBS 연계, 요즘 보면 뭐 전 문항 연계를 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EBS 연계가 지금 유명무실해졌다는 거 알고 있지? 중요한 건 EBS 연계 문항보다도 비연계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절대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는데 필수적이라고 누차 강조해왔잖아. 알겠죠? 그래서 원리적인 독해를 똑바로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EBS 직접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직접 연계 몇 문항 안 돼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접 연계된 것도 근데 자꾸 틀리고 있는 건 독해에 대한 원리와 개념이 아직도 부실한 상태다. 그래서 오답을 잘 피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답 백서, 강의까지 들을 시간은 없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을 해보는 이런 연습을 권장하는 바예요. 자, 22번 해설 마치고 다음 2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3번 제목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 자, 이 제목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정답률이 48% 정도로 나왔고, 또 오답으로서 3번이 지금 이제 20% 정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문장을 보면, When consumers lack adequate information to make informed choices, governments frequently step in to require that firms provide information 하고 나오죠. 자, 소비자들이 informed choices 하면 이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 되겠지?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내리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할 때 이제 정부는 종종 개입을 해서 회사들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를 한다. 이렇게 첨부장 주어졌어요. 일단 첨부장 형광펜하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in the United States 하면서, 자, 이제 예시가 시작돼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식품에 있어서 아주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영양 정보에 대해서 주는 것, 또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엔론이라는 회사가 뭔가 분식 회계를 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분식 회계라고 하는 건 이 무슨 분식집 할 때 떡볶이, 뭐 오뎅, 뭐 김밥 하는 분식집 말고 우리가 예쁘게 분칠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적자인데 그걸 흑자로 이렇게 장부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를테면 1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그걸 뭐 100억이 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린다든가. 자, 숫자 노름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혹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진실이 그렇지 않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막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뭐 엔론 사태가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긴 문장이지만 형광펜을 보면 One outcome of Enron's subsequent financial collapse. 자, 엔론이라는 회사의 결과적으로 벌어진 재정적 붕괴에 대한 한 가지 결과는 was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새로운 규제 조치의 도입이었는데, 자, 그것은 뭐 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냐? Design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도된. 그래서 회사들이 반드시 대중한테 제공해야만 하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서 첫 번째는 이제 식품의 영양 정보, 두 번째는 이렇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 특정 회사의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벌어진 재정적인 이러한 참사, 그런 것 때문에 일반 대중한테 회사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니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이렇게 양괄식으로 조합을 해보게 되면 4번 disclosing truth. disclose란 말은 우리가 close란 말이 닫다, 덮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말이니까 이건 공개하다. 그러니까 진실을 공개하기. push for market credibility 하는데 push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밀어붙이는 거니까 격려, 독려 하는 이런 의미로 명사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도를 위한 독려, 바로 진실을 공개하기.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답으로 3번이 선택이 20%가 나왔었는데 잘 봐. 3번 보면 ethical stock investment for reliable businesses. 자, 믿을 만한 기업체를 위한 윤리적인 주식 투자. 아주 그럴듯하게 지문 내에 나와 있는 어구들을 사용을 했지만 이 선택지를 똑바로 잘 읽어보게 되면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번이 물론 22번보다 정답률이 10% 정도 높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져서 틀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문만 똑바로 잘 이해하게 되면 독해는 다 끝났다. 웃기지 마세요. 그건 딱 절반만 끝났을 뿐이야. 무슨 말이 이해돼? 지문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됐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특히 주제나 제목처럼 영어 선택지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영어 선택지를 똑바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알겠니?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마치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게 밟으면 터지는 거야. 그 뭐냐면 본문에 사용된 어구들을 끌어다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제나 제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아리까리하다, 애매모호하다 이럴 때에는 영어 선지 옆에다가 우리말 해석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도도 높일 수가 있고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23번 해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 22, 23번. 자, 각각 정답률 또 이게 최고 오답 유형에 있어서 순위는 다르지만 비연계로 주어지는 대입학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거, 자, 분명히 드러난 거고, 28번 같은 경우 이제 정답률이 60%가 나온 어법상 판단이긴 하지만, 자, 어법상 판단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릴 수 있으니까 확인을 들어간다. 자, 늘 똑같은 얘기다. 어법상 판단 문제 해결할 때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해석하지 말자. 밑줄어법인 경우나 뭐 네모어법인 경우나 출제 우대를 읽었는데 주력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9월 모평을 대비해서 내가 이미 여름방학용으로 개설해놨었던 피니싱 터치에 있어서 어법성 판단 부분만 9월 모평을 위해서 도움받고 싶다 하는 자 그런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부분만 PDF 파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배려를 했었는데 자 그걸 잘 들었다고 한다면 그 어법성 판단에서 내가 제일 먼저 출제 랭킹 1위로서 얘기를 했었던 자, 그 부분이 그대로 적중돼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보면 field하고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항상 이렇게 뭐 field 같은 경우는 이게 동사 feel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거 분사로서 수식을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게 준동사의 자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가야 되는데
첫 문장에 있어서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그어보세요. has caused 하고 뭐가? 동사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장에서 따로 동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저 네 번째 줄 후반부에 in peril 하고 되어 있는 거기 마침표 끝날 때까지. 거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건 동사 자리는 아니고 앞에 자, place란 말을 수식해주고 있는데 자, 그 장소가 endangered rainforests and polar bears in peril로 가득한 해서 자, PP로서 과거분사로서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fill이란 이 동사는 타동사로서 채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filling하고 이렇게 능동으로 쓰게 된다면 뒤에 그것에 대한 무엇을 채우는지 직접 목적어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with라는 전치사 곧바로 따라붙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 개념으로서 과거분사 온 거 좋죠.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 가보게 되면 wait하고 동사의 밑줄이 걸려 있단 말이야. 동사의 밑줄이든 준동사의 밑줄이든 문장에 정동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자, 이게 좀 문장의 호흡이 좀 길기는 한데 어디서부터? 네 번째 줄 끝에 this overstated, often fictionalized version of nature 여기까지 주어고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2번의 밑줄 친 부분처럼 wait라는 동사가 또 온전한 형태로 주어질 상은 아니죠. 자, 이게 수능에 있어서 아니 수능이 아니라 영어 전체를 통틀어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나오는 게 뭐라고? 이거죠. 하나의 문장, 센텐스, 그리고 절, 클로스에 문장 정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만약에 동사를 또 쓰고자 한다면 접속사 또는 관계사도 역시 접속사니까 이런 걸로 연결 지어주던가 아니면 정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준동사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맞니? 잘 기억나죠? 2014, 15, 16 연이어 나왔다가 2017년에서는 빠졌는데 좀 지엽적인 것으로 흐르는 경향이 2018학년도, 17학년도 수능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자, 2018학년도에 다시 이건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2번 그렇게 온전한 동사 형태에 쓸 수 없죠. 이미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is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waits가 아니라 waiting 하고 자, 자동사니까 이렇게 waiting하고 ing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3번에 이제 substantial이라는 부사는 뒤에 나오는 more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 잘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어가 children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 또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5번 같은 경우가 17%의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what과 that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치사 of 다음이기 때문에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명사절이란 말이야. 자, 명사절 what가 이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뒤에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that과 what에 대한 구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that은 쓸 수가 없죠. in that 뭐라는 점에 있어서 except that 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that절, 명사절 앞에 전치사 못 와요. 바꿔 말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that절은 원칙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at 하고 what인데 이제 구조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게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that이 접속사니까 구조적으로 완전하다.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what이 뭐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해야 돼요. 그럼 보면 Robert Pyle first called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하고 되어 있는데 call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문장을 만들어서 목적어를 뭐라고 부르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지금 call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과 목적 보호가 해당되어야 되는 거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여기서는 지금 the extinction of experience라고 하는 보호에 해당되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부실한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여기선 what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 거지. 이거 잘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2번이 될 텐데 거봐,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메가스터디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가 이번 피니싱 터치에서 어법성 판단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해서 지금 이제 패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과로 강좌를 수강할 필요 없이 그 부분만 수업을 듣고서도 큰 도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모든 밑줄이 다
내가 제시했었던 그러한 출제 랭킹의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틀린 사람들, 지금 이제 그 피니싱 터치를 통해서 내가 이 각 세부 영역별로 개념 정리해야 될 거 올려놨으니까 어법상 판단, 특히 취약하고 이번에 틀린 사람들은 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참고해 주기 바래요. 지금 뭐 어법상 판단이 틀렸다고 해서 2점으로 지금 배점이 되는데 이거 하나 맞추려고 뭐 전체적으로 무슨 두꺼운 문법책, 무슨 수십 강짜리 어법상 판단 이 대비용 그 강좌 이런 걸 듣는 거는 사실 비효율적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28번 이걸로 끝냅니다. 자, 이제 우리 29번 어휘 문제로 넘어간다. 이게 정답률이 지금 40%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것도 매력적인 오답, 3번 같은 경우가 정답보다 더 선택 비중이 더 높았는데 왜 그랬는지 가보도록 하죠. 자, 28번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언급한 것조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지만 어법성 판단 지금까지 자, EBS 계속 연계되어 왔고 이번에도 이제 영어 독해 연습에 장문 빈칸과 이렇게 연계가 돼 있었는데 자, 어휘도 역시 연계됐죠.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 요약문으로 나왔었던 거 지금 연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들어가 보자.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s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왜 영화에서의 그냥 순수한 연기 자, 순수한이란 말에다 지금 이렇게 따옴표, 인용보를 한 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냥 연기라는 거죠. 실제가 아닌. 어쨌든 연기잖아. 그것이 왜 관객들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비춰지지를 않는가? 관객들이란 결국, are accustomed in real life, 실제 삶에 있어서는 to people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그들의 표현이 다소는 불분명한 그러한 사람들한테 익숙해 있는데 말이에요. 그치? 연기를 보고 우리는 잘된 연기를 보면은 분명히 저게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폭풍 공감을 한단 말이야. 슬프면 울기도 하고 기쁘면 함께 웃기도 하고 말이야. 왜 그럴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perception in these matters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의 인식이라는 것은 is not very sharp 그다지 날카롭지 않아요. 알겠지? 저게 이제 뭐 연기인지 아닌지 이런 거 구별하는 거 말이야.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습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동료 인간의 특징이 이렇게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자,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이런 습관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실제 삶에 있어서든 아니면 영화에 있어서든 자, 사람들은 disappointed, satisfied with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grasp이란 말은 원래 잡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의 두뇌의 지력으로 잡다 하려면 이해하다가 되겠죠. 이해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디테일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아, 저게 저런 뜻이구나. 슬픈 거구나. 기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has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more easily. 그래서 일반 관객들은 이 배우들의 그렇게 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즉 과장된 그러한 표현, 말하자면 연기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다 쉽게. 뭐보다? 너무나 어떤 자연스러운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자, 예술 애호가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런 예술 애호가들은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어떤 자연 상태에 대한 모방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것으로 또 위해서 영화를 보는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artistic. 아니 예술 애호가에 관한 얘기니까 당연히 artistic이 답이 되죠. artistic representation.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is always explaining. 항상 설명해주고 refining. 세련되게 정제해주고 그리고 making clear. 명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뭐를? the object depicted. 자, depict란 말은 describe랑 마찬가지로 묘사하다는 뜻이에요. 묘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서 things that in real life are imperfectly realized. 실제 삶에서의 사물들은 불완전하게 구현되어 있고 merely hinted at. 단지 암시가 주어질 뿐이고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appear in a work of art. 그래서 다른 것들과 지금 함께 뒤엉켜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문조로 잘 봐야 될 게 이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appear라는 말이 지금 끝에 두 번째 문장이네. appear가 지금 동사야. 그러니까 다시 주어를 잡아줄게. things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이 things appear 앞에 있는 things까지 수식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불완전하게 구현되고 단지 암시만 주어지고 다른 것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 예술 작품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 완전하고 그치? 그리고 entire 총체적이며 그리고 무관한 문제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free from 하면 이제 without 의미잖아. 무관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inseparable 이란 말은 separate 할 수 없는 이런 뜻이니까 불가분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는 예술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현실 세계의 사물들과는 달리 방금 위의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묘사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정제해주고 그리고 명확하게 준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불완전하게 구현되고 단지 암시만 주어지고 다른 것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예술 작품, 즉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자 무관한 문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관한 문제들이 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지? 이것은 영화 연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 연기를 보고 폭풍 공감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오답이 3번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된 거. 일단 A번 자리는 satisfied, B번 자리 artistic까지는 좋은데 inseparable from 하게 되면 그런 무관한 것들과 불가분의 관계인, 즉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방금 위에서 말한 문장에 대해서 다시 반복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한 것, 부적절한 그런 문제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으로 예술작품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free from 이라는 말이 적합하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또 지금 지문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게 저 수능 특강이라든가 영어 독해 연습도 아니고 수능 완성에서 실전편에서 이제 나왔었던 요약문을 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 요약문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면 이게 지문에 대해서 대입 파악도 돼 있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문장에서 이미 주제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제 질문으로서 의문으로서 제시가 된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그런 주제로서 통일성을 갖고 서술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고 있다고 한다면 자 C번에서 이러한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자 지금 보면 비연계에서도 취약한데 직접적인 연계 문항에 있어서도 그것도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문제 해결과는 하등에 아무 관련이 없는 어법성 판단은 논외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유형보다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어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오답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들의 공부가 지금 얼마나 부실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지. 네, 얘기했잖아. 절대평가라는 것은 평가 방식의 전환일 뿐이지 난도가 하향된다는 단서는 전혀 없다는 걸 난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이 평가 방식의 전환일 뿐이기 때문에 즉 한 등급에 있어서의 그 간격이 10점대로 크게 벌어져 있어서 좀 수월하게 여겨질 뿐이지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번에 절대평가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8월 31일에 원래 수능 개편안이 발표가 되기로 했죠. 왜냐면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발표를 하고 3년 이후의 것을 시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곤 이런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이제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하는데 자, 수능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했을 때 수능에서 변별력이 상실돼 버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이 갖고 있는 횡포가 더욱더 지나쳐 버리지 않겠어요. 무슨 말 이해돼? 그러면 절대평가로 평가 방식은 전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수능이 변별력이 나오는 그러한 일제고사로서의 성격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보니까 이건 문제가 수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학종이 훨씬 더 커다란 문제라는 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교사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1년을 유예를 시킨 거예요. 학종에 대한 대수술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수능에 대한 전 영역에 대한 절대평가의 전환, 그러니까 할 거면 전 영역을 국어하고 수학까지 포함해서 전 영역을 다 하던가.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 이런 것이 또 얽히고 설키해서 갖고 쉽게 지금 손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각설하고 결론만 내리자면 금년 수능 절대평가 한국사처럼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만약에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세 가지의 지금 핵심적인 과목 중에서 영어 최초로 지금 절대평가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개나 소나 다 쉬운 등급, 1등급, 정말 막말로 1등급이 막 20%, 30%, 40%막 이렇게 나버려서 변별력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수능은 아예 폐지되어야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 고사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날 한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친다고 한다면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3년 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잖아.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쉬워지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들 지금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달리 설명할 길이 뭐가 있겠니? 지문 내용이 그대로 어휘 문제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될 유형으로서 그쵸? 어휘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정답률이 이런 식으로 40%로 나타난다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영어를 손 놓고 있다. 말고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 이게 모의고사니까 다행이지 실제 수능이었으면 너는 영어 때문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니까. 제발 내가 영어 선생으로서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해야 할 거 꼭 해라. 해야 할 것조차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특히 29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년 수능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 다시 다졌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또 빈칸 추론 문제로 넘어가서 빈칸 추론 31, 32, 33, 34 네 문항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31, 32번은 연계가 됐고 33, 34는 비연계죠. 자, 그런데 31번 같은 경우 수능 완성 유형편 해서 분명히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당연히 했었을 텐데 틀리고 있어요. 그것도 요지 문제로 전반부에서 나왔었는데 46%의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고 5번으로 오답이 28%나 나가고 있어요. 응? 문제지, 문제. 자, 31번 보면 빈칸이 지금 첫 문장에 있는데 첫 문장에서 이거 이제 우리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지문 나왔었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놨었는데 자, 무슨 적중이고 적중이 안 되고 그건 이제 금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슈가 아니라고 그랬어. 자, 보면 이게 지금 첫 문장에서 중요한 구문이 들어가 있죠. Not so much as 일단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일단 뭐 이제 이 빈칸은 형광펜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 문장 빈칸 형광펜 빈칸을 포함한 문장 형광펜 하고 거기서 특히 이제 not so much as에 별도로 밑줄 그어보면 이게 not so much ASB 하고 쓰기도 하고 not a so much SB 하고 사용되기도 하지. A라기보단 B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래서 창의성에 관해서 한 가지 잘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진실 그거에 대해서 즉 창의성이란 뭔가 이 어떤 거친 재능 잘 다듬어진 게 아니라 타고난 그러한 재능이라기보단 재능에 관한 것이라기보단 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자, 첫 문장 주제문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는 그걸 뒷받침할 예시나 상술, 부연, 보충 설명이 나온다 그랬어.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요? To find a few ideas that work, you need to try a lot that don't work. 그런 말이 이제 중복되니까 빠져 있겠지.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선 효과가 없는 많은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와요? 그 부분 이제 형광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도. 세 번째 문장 계속 이어가 보면 It's a pure numbers game. 그건 정말 순전히 숫자 노름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 잘 이해가 안 되면 밑줄 긋지는 말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세요. Geniuses don'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하면은 부분 부정. 대표적인 부분 부정으로서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니? 그래서 천재들이 반드시 다른 창조자들에 비해 더 높은 성공률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they do a range of different things. 그들은 일정 범위의 다른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가 거기서 하나의 대박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거기까지 읽고 중단해야죠. 여기서 명확하게 이 글에 있어서 주제의식이 나오잖아. 알겠지? 효과가 있는 몇 개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선 효과가 없는 많은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1. sensitivity, 민감성, 감수성 2. superiority, 우수함 imagination, 상상력 productivity, 생산성 achievement, 성취 뭐예요? 생산성이죠. 생산성이라는 것은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자 어처구니가 좀 없어요. 5번이 28% 정도 오답이 나왔다는 거. 31번 정답률이 지금 50%를 밑돌고 있다는 건 이건 역시 29번 할 때 내가 정말 거품 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EBS를 무슨 전 문항 같은 거 EBS만 달달달 판다고 될 것 같지? 해봤으니까 알잖아. EBS 전 문항 분석하고 연계 문제 만들고 그런 거 달달달 들이판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잖아. 너 지금 6월보다 떨어지고 있는 이거 뭔 줄 아니? 너는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뭘 했어야 돼? 내가 그때도 해설 총평하면서 얘기했었잖아. 비연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리적인 해결, 독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곧바로 피니싱 터치를 빠르게 제작을 해서 여름방학 때 마지막에 개념적인 정리를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놈의 EBS 연계 교재 수특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거 붙들고 전 문항을 분석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으니 뭐예요? 양치기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중요한 질적인 향상을 위한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총평과 향후 대책과도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BS 교재에 목매지 말고 알겠지? 물론 EBS 연계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보는 거 중요하겠지만 철저하게 독해의 원리와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가야 된다. 이번에 1등급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독해에 대한 개념이 허약한 거야. 그거 보완하지 않으면 넌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이건 EBS 연계침은 봤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난생 처음 본 지문으로 원리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도 이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정답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문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역시 연계였는데 그리고 31번과 똑같이 지금 두 갈씩이에요. 지금 세 번째 문장, 문장으로 한다면 세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는데 자, 앞에 도입부 가만히 읽어보면 약간 좀 제가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지향에 대해 적응하는 것에 대한 생각,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이건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사람은 어떤 뭔가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지. 자, 이거 역시 그냥 인트로 토픽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두 갈씩 주제문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서부터 자,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시작되는 거야. 가보면 The person notices this rather than that.
그 사람은 저것보다는 이것을 주목하고 She has feelings and makes judgments about one rather than another aspect of events. 사건의 다른 측면보다는 어떤 측면에 대해서 더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은 저것보다는 이것. 여기서 뭐 이것과 저것이라는 것이 특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사건의 다른 측면보다는 어떤 하나의 측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뭔가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if 하고 뭐가 시작되고 있니? 이건 예시라고 했습니다. 자, 뭐 for example이 있으니까 for example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예시야. 만약 배가 고프게 되면 She may notice that a shop is selling groceries. 어떤 상점이 식료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친구는 may notice only that it sells newspapers. 그 상점이 신문을 판다는 것에만 주목을 하겠죠. 배가 고프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이런 어떤 식료품을 파는 곳, 슈퍼에 대해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걸 파는 것에 대해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거기에 신문도 팔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그 다음에 보면 만약에 그녀의 돈이 부족하게 되면 그녀는 she may resent, 분개하게 될 수가 있어요. 과일 가격이 너무나 비싼 것에 대해서. 반면에 그녀의 친구는 뭔가 그냥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즙이 많은 복숭아에 대해서 뭔가 저거 좀 사서 먹어봐야 되겠다. 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끌리게 되는 거고. 이해됐지? 이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추상적인 내용.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이는 저것보다는 이것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측면보다는 어느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느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욕구, 또 관심사 이런 거에 따라서 취하는 입장 차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가 바로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1번 가보면 desire to make better choices. 어떤 순간이든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선택, 더 낫고 안 좋은 선택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야. Point of view similar to that of others.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저마다 다 다른 그런 관점을 지닌 것에 대한 얘기. Personal preference on where to shop. 어디에서 물건을 구매할지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물건 구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뿐이야. 다음에 particular take on what is happening 하는데 take란 말이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죠. take란 말은 기본적으로 동사로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라 그러니? 취하다요, 취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로 쓰게 되면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사람은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독특한, 특별한 자기만의 입장을 취한다. 4번이 더 배들이지. 그리고 5번에 가보면 tendence to stick to traditions. 전통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데 자, 전통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된 바 없죠. 그래서 32번 답은 4번이 돼야 되는데 자, 3번 personal preference on where to shop. 어디에서 쇼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갖고 있다. 이게 또 엉뚱하게 18%나 오답이 나오고 있어. 자, 31, 32번은 EBS 지문 직접 연계돼서 쉬운 게 아니라 이건 연계되지 않은 그냥 듣보잡의 지문이라도 쉬운 거였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쉬운 난도가 지금 정답률이 31번 같은 경우 46%, 32번 같은 경우는 54%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언저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얘기한다고 또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왜? 9월 이 모평의 의미는 이제 수능까지 2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네가 특히 6월 모평 이후에 여름방학에 대한 공부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가늠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밀도의 척도를 제시해 주는 건데 이런 거 31번, 32번 이런 거 틀리고 있으면 그것도 직접 연계인데 다시 말하자면 직접 연계가 아니더라도 쉬운 문항인데 이걸 틀리고 있다는 얘기는 너는 EBS만 드립하는 것도 문제인데 EBS마저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을 해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계된 거 무슨 변형된 문제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지문과 문제를 똑바로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실력도 늘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전문항 아주 지금 이제 입시대들 보면 진짜 너무 지금 어떤 무슨 충북도 의원이 뭐 국민들이 레밍 때 같다 그래서 뭐 그냥 우르르 그냥 어느 하나에 쏠리는 그런 것 같다 해서 뭐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뭐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갔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물론 이 수험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복잡 다단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특히 이제 2등급 이하의 하위 등급에서 그것이 더욱더 심해지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공부는 딴 게 아니에요. EBS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력을 쌓은 다음에 EBS는 연습용 과제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EBS에 대해서 1회독이 된 상태에 있어서 출제될 만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집중적인 드릴을 하라는 거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전 문항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중이 이슈가 아니라니까. 목표는 등급을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2번, 31번과 마찬가지로 29번과 마찬가지로 이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비연계인 33, 34번이 훨씬 더 난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33번으로 넘어갈 거야. 자, 이제 33번 비연계 빈칸으로 들어간다. 자, 지금 이제 빈칸 형광펜 먼저 해야 되면 these하고 blank 이러한 blank들이 help the child create a new and preferred story 새롭고 또 더 선호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하면서 하나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거기까지 읽어보면 물론 이제 these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거예요. As a new and preferred story begins to emerge 그래서 새롭고 더 선호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할 때 자, 뭐가 중요하느냐? It is important to assist the child to hold on to or stay connected to the new story. 자,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에 아이가 hold on to, 그걸 붙들고 또 연결된 채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these로 받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문장을 읽어보면 to help부터 읽어야 되겠지. To help the child to develop a new story. 그 아이가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아이는 자, 때를 찾아야 돼요. times, 어떤 때냐? When the problem has not influenced the child. 그 문제가 아이한테 혹은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찾아야 하고 자, 그래서 거기서 and의 네모에 보면 focus라는 동사하고 위에 줄에 search for 해서 search라는 동사하고 지금 병렬 구조로 연결되고 있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The different ways the child thought, felt and behaved. 그 아이가 생각했고 느꼈고 행동을 했었던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니? 이러한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혹은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때에 대해서 찾아내고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었던 다른 방식, 그와는 다른 방식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these가 가리키는 것이 결국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아이와나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찾아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에 가보면 exceptions to the problem story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의 예외적 상황 즉 아이나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 그 부분 밑줄 그어봐 어디? times 그러니까 이 빈칸에서 지금 두 줄, 세 줄 올라가서죠. times when the problem has not influenced the child or the child's life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죠. 정확하게 these라는 지시 형용사를 받고 있잖아. 이게 distances from the alternative story 하는데 대안적인 이야기로부터의 거리들. 아니지. 대안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alternative stor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뭘 가리키니? 바로 a new and preferred story.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바라보는 그런 대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그거에 집중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distances라는 표현 때문에 안 되는 거고 problems that originate from the counselor, 카운셀러로부터 비롯된 문제들. 카운셀러, 상담자는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efforts to combine old and new experiences. 자, 이 옛 경험을 새로운 경험과 조합하고자 하는 노력들. 지금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methods of linking the child stories to another's 하면 another child story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야기와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들, 다른 아이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야. 아이가 어떤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상담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externalization 해야 된다고 첫 문장에서 나오고 있죠.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externalization 이건 처음 봤다고 당황할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external이란 말, internal이란 말이 반대말로 써. internal이란 말은 내적인, external이란 말은 외적인. 그러니까 externalize 하게 되면 외적으로 만들다, 즉 객관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객관화, 구체화 이거는 is the foundation 토대인데 그것으로부터 from which many narrative conversations are built. 많은 이야기적 대화가 형성이 되는. 이게 뭔 말이냐? This requires a particular shift in the use of language. 이거는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often externalizing conversations. 자,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대화들은 involve tracing the influence of the problem in a child's life over time. 자, 그 문제가 아이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고 how the problem has disempowered the child. 자, empower란 말은 이제 power 앞에 임이 붙게 되면 권한을 부여하다죠. 근데 그 앞에 this가 붙어 있으니까 결국 무력화하다는 뜻이야. 권한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아이를 무력화시키는가? 뭐함으로써? By limiting his ability to see things in a different light.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능력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에만 몰입을 해버리면 해결이 잘 안 되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화시켜 보면 아,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럴 때 The counselor, 그러한 상담자는 helps the child to change. 아이가 바뀌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뭐함으로써? By deconstructing all stories. 그럼 문제가 있었던 옛날의 이야기에 대해선 그것을 해체해버리고 reconstructing preferred stories about himself and his life. 그 아이 자신과 그의 삶에 대해 선호될 만한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문제에만 과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예외적인 상황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다시 연결해 보면 그 아이가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걸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아이는 찾는데 뭘 찾느냐? 그 문제가 아이와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던 때를 찾고 그리고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던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에 있어서의 예외적인 상황들. 알겠지? 문제에서 이제 한 발짝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의 삶에 문제를 일으켰었던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던 그러한 때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times when the problem has an influence the child or child's life에 대해서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6월 때보다 등급이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다. 나 이거 영어 절대평가라 쉽고 만만하게 봤는데
왜 이게 지금 나한테 이런 상황인 거지? 한 발짝 떨어져 오면 너의 문제는 뭐였니? 일단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이퀄 쉽다라는 이런 잘못된 등식을 머릿속에 심어냈고, 두 번째, 금년에 하나의 또 트렌드가 돼버린 EBS 전 문항을 다 이렇게 변형 문제로서 다뤄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것, 개념적인 독해, 수능의 본질에 대한 학습은 도외시하고 넌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냥 EBS를 변형하는 거에만 그냥 몰입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표를 통해서 너한테 네가 이번 9월에 등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externalization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겠지. 너의 문제가 뭐였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EBS 전 문항을 다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하되 거기에서 독해에 대한 원리와 개념을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비연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능적 독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돼? 그게 바로 externalization이 되는 거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돼야 돼. 이해됐겠지? 자, 근데 보면 이제 4번에서 20%, 또 5번에서 23%에 이러한 지문 내에선 전혀 언급된 바 없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논점에서 벗어난 선택지를 지금 답으로 고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뭐가 부족한지 잘 판단이 돼야 돼요. 이게 수능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 앞으로 우리한테는 2달 남짓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봉투 모의고사 4회분으로 단련을 시켜주겠어. 그러니까 개나 소나 아무나 그냥 마구마구 만들어내서 그 모의고사라는 포맷 속에 얹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고, 내가 제시해주는 양질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독해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그러면 되지.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EBS만 붙들고 또 EBS 연계된 문항만 그냥 대충 지지고 볶고 있으면 너는 9월과 실제 수능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자, 34번 마지막 빈칸으로 넘어갔어. 이건 딱 중괄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빈칸을 포함 문장이 좀 긴데 if부터 시작되고 있어. If place identity is tied to a particular industry, 장소에 대한 정체성이 어떤 특정한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은 may feel strongly attached. 그들이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밀착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 to the definitions of place that stem from involvement in that industry. 그 산업에 관여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장소에 대한 정의들, 규정들에 대해서 강한 밀착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그들은 당연히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local residents, 지역 주민들이 되겠지. 그들은 아마도 블랭크하게 될 수가 있을 거야. In favor of one이 가리키는 건 definition이 되겠죠. 관광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블랭크 하는 것에 뭐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 그래서 people rooted in landscape. landscape란 말은 그냥 여기서 그냥 place라고 봅시다. 어떠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people rooted in landscape라는 건 당연히 local residents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지. 지역 주민들은 may feel strong connections to other community members. 다른 지역 주민들과 강한 연결감, 즉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may resent the invasion of outsiders. 이 부분 형광펜이 되겠죠. 외부인들의 침입에 대해서 분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are different, 다르고, 또 challenge their common identity. 그들의 지역 주민들의 그 긴밀한 유대감에서의 그런 공동의 정체성에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지역 주민들은 다시 빈칸으로 간 거야. 지역 주민들은 관광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라는 1번 resist losing that identity가 들어가야 되겠죠. 잘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내가 지금 형광펜이라고 했던 부분,
자기들끼리 지금 똘똘 뭉쳐있을 거냐. 결국 지역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대손손 거기서 산 거야.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그런 어떤 유대감이 있는데 자꾸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지역사회의 수입 창출에 기여를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그럼 우리는 뭐야 도대체 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공공의 정체성이 훼손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고 반대를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태리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관광객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관광객들이 들끓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훼손되고 손실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어지는 문장 보면 finally 마지막 문장 가봐. local residents 지역 주민들은 may feel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과정이 reduces their identities 그들의 정체성을 to mere commercial transactions 그저 상업적인 거래 정도로 전락시켜버린다. 라고 느낄지도 모르고 they may believe they sacrifice what is unique and special about their place.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희생시키고 있다라고 믿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체성을 관광산업을 위해서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겠지? 당연히 저항하게 되고 분개하게 되는 이런 쪽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제 34번 같은 경우 정답률이 47%인데 중요한 거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의 선택 비율이 11, 13, 17, 11 해서 아주 고루고루 나오고 있다는 거야. 2번 가면 stop persisting with the old tie 그러한 옛 결속을 지속하는 것을 중단하다. 아니죠. 계속을 끈끈이 이어가기 때문에 외부인의 침입을 싫어하는 거야. tolerate the shift of that industry 그러한 산업, 즉 관광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견뎌낸다. 아니죠. 견디지 못하는 거야. alienate themselves from that place에서 alienate 이란 말은 원래 alien이란 말이 외국인이란 뜻도 되고 외계인이란 뜻도 돼요. 그렇게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외시키다라는 뜻이야. 따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그 장소로부터 소외시킨다, 고립시킨다. 아니고 refuse the advantage of that industry 그러한 산업에 대한 이점을 거절한다. 자, 거절하는 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분개를 하고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5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지만 1번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다 필요 없어. 관광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우리의 전통적 가치, 우리한테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것들 그대로 유지하고 살래. 너희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빈칸 추론에 대한 걸 다 마쳤는데 31, 32번은 EBS 직접 연계, 33, 34번은 비연계인데 사실 직접 연계도 그렇고 비연계도 그렇고 예년에 비하면 이건 빈칸 추론이 무척 쉬운 난도였어요.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31번 46%, 32번 54%, 33번 36%, 34번 47%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절반 언저리에 걸쳐 있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절대평가 첫 세대인 2018학년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다? 절대평가를 빌미로 해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빈칸 추론에서 한두 개, 3점짜리 한두 개만 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등급이 그대로 갈려버리고, 즉 갈려버린다는 얘기는 1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2등급이, 2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3등급이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는 일이 아주 쉽게 발생하게 될 거란 얘기야. 공부 남은 2달 남짓 동안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거듭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자, 이제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 36번 건너뛰고 자, 37번이 정답률이 또 절반을 밑돌았어요. 46% 정답률이 나왔는데 자, 37번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후관계, 연결사의 논리적 선후관계, 그리고 연역적 논리. 연역적 논리라 하면 영어는 추상적 진술 다음에 구체적 진술이
일반적 진술 다음에 세부적 진술이 나오는 구조가 되야 된다고 했어. 자, 주어진 문장 가보면 Today the term artist is used to refer to a broad range of creative individuals. 자, 오늘날 예술가라는 용어는 사용되는데 자, 폭넓고 다양한 폭넓은 범위의 창의적인 개인들 전 세계를 가로질러 과거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이 전체적으로 범지구적이고 또 통시적인 자 그러한 창의적인 이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소 일반적인 사용은 좀 뭔가 erroneously 착오적으로 이러한 것을 암시하는데 뭐냐면 자 예술가라는 개념이나 혹은 어휘가 existed in original context 뭔가 이 본래의 또 독창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본래의 그러한 맥락 속에서 존재했었다. 원래 예술가라는 말이 개념과 말이 존재했었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건 잘못된 통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지금 보면 A번에서 Inventions, ideas and discoveries have been credited to the persons who originated them 하고 나오고 있는데 credit이란 단어 형광펜하고 자, credit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로나 공적이란 뜻이 있고 그래서 credit A to B 하게 되면 A라는 결과에 대해서 그 공로를 B에게 돌리다. 또 created B with A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B에게 A에 대한 공로를 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치사 to가 나와 있으니까 발명들과 아이디어들 그리고 발견들 이런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로가 주어져 왔다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건 주어진 문장에서 그대로 연결이 안 되죠. 자, B번 먼저 넘어가 보면 In contrast to the diversity it is applied to 그것이 여기서 이트의 형광펜하세요. 이트가 가리키는 건 뭐야? The term artist가 되겠죠. 그러한 용어가 적용되는 다양성과는 대조적으로 the meaning of this term 이러한 용어 자, this term에 또 형광펜하고 그러니까 이 this term이란 말이 그대로 자 주어진 문장에서 the term artist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continues to be mostly based on Western views and values. 대체로 서구적인 가치관, 견해와 가치관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라고 이어지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제일 이어지기 좋은 건 B번이 되겠죠. C번 가보면 Art history has reinforced this oneness가 나와. This oneness의 형광펜하고 이러한 단일성에 대해서 자 주어진 문장에서 oneness, 단일성이라고 언급될 만한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C번 안 되니까 B번이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B번 마저 읽어보면 Since the 15th century 15세기 이래로 이러한 전통은 has been concerned with recognizing individual achievements 개인적인 성취를 인정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 왔다. 뭐 15세기 이래로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르네상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성취 형광펜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성취로는 자 일반적 진술에 대해 세부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게 A번이 되겠지. 그래서 발명과 아이디어와 발견들 이런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공로가 주어져 왔고 이러한 견해는 또한 at the core of the definition of an artist 예술가라는 정의의 핵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artists are perceived to establish a strong bond with their art to the point of combining into one entity.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자 그들의 예술 작품과 강한 이 결속, 유대를 형성하는 곳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의 실체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한 정도까지. 그래서 자 the point of combining into one entity 이걸 형광펜에 보면 이게 곧바로 어디로? C번에서 this oneness 형광펜하고 거기로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술사는 이러한 단일성, 즉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하나로 연결짓는 이런 것을 강화시켜 왔는데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작품 하나는 피카소는 어떻게 해야 돼? 피카소 작품 이렇게 일컬어진단 말이야. This union between artists and their work 이렇게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은 has determined the essential qualities of an artist. 예술가의 그러한 본질적인 자질 이런 걸 결정해 왔는데 예술가의 본질적 자질들이란 뭐다? originality, 독창성, authorship 하게 되면 자, authorship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저작권 그리고 authenticity 하게 되면 이제 진정성, 확실성 이런 것으로 알겠지? 자, 사실 37번도 예년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연결사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일반적 진술 다음에 세부적 진술, 추상적 진술 다음에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 자, 이러한 연역적 논리를 적용해 가게 되면 논리적으로 수월하게 해결이 되지. 자, 이러한 글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는 절대로 내용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시한 것처럼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 내에 주어진 추론 근거를 정확하게 활용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론 근거를 활용을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지 그저 해석상으로 내용만 쫓아가게 되면 이렇게도 말이 되고 저렇게도 말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7번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B, A, C가 돼서 2번이 답이 되는데 1번 선택 비율 1번 선택 비율이 지금 10%고 3번이 16% 그리고 4번이 13% 5번이 14%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 비율이 각각 선택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이제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함정에 빠질 수 있게끔 이 구성을 했다는 거죠. 자, 내가 얘기했었던 거 그대로 잘 적용을 해서 이 항상 내용의 흐름이 아니라 이 논리적인 흐름,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리성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지금 간접 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뭐에 대한 거냐? coherence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내가 오답백서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한 비연계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강의도 지금 제작되어 있지만 강의까지 들어가지 않겠어. 오답백서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구입을 해서 문제라도 꼭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9번. 자, 우리 문장 삽입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한다. 자, 39번은 but이라는 역접 연결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역접 연결사에 일단 형광펜 하고 It is no light matter. 자, 이터가 가리키는 건 가주어, 진주어는 이제 투부정사 이하가 되겠지? 자, 투부정사 이하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뭐 하는 거?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펜 놀림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길고도 복잡한 작곡을 이렇게 써내는 것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역접 연결사 벗으로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 내용과 이 지금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지금 역접으로서 대조가 되는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뭐 술술술 빠르고 정확하게 그냥 술술술 길고 복잡한 작곡을 뭐 해낼 수도 있는가 보다. 이런 내용이 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야. 자, 본문 중에서 이런 쉽고 그러니까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술술술 작곡해내는 거 그걸 갖다가 악보로 옮겨 적는 거 펜이라는 것이 동사로 썼으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온 거에 곧바로 뒤이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추론하고서 본문 읽기를 들어가는 것 가능한 모든 추론을 다 한 다음에 본문 읽기를 들어가는 것 이게 문장 삽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해법이 되겠지. 자, 읽어보면 There are many instances of rapid work on the part of great composers. 자, 위대한 작곡가들의 입장에 있어서 빠르게 작업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고 and their facility and quickness of composition. 자, 그들의 용이함과 facility란 말은 이제 easiness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용이함과 그리고 빠르게 작곡을 작업하는 건 causes great wonder and admiration. 아주 놀라운 경이로움과 그리고 찬미를 가져오는데
자, 그럼 1번 자리에 들어가느냐? 뭐 1번 자리 내용사 들어갈 수 있겠지만 1번에서 이어지는 거 보면 but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역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찬미는 is often misdirected. 좀 잘못 이끌려지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종종. 자, 그럼 이제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 되니까 2번 자리도 주어진 문장은 안 되겠죠. When we hear of some of the speed writing of great works by Mozart or Mendelssohn, 자, 우리가 모차르트나 멘델스존의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빠르게 작곡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we might think,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This speed was of the composing power as well as a pen. 자, 이러한 스피드는 그것이 작곡의 능력,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악보로 옮기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사실상 such was seldom the case. 그것은 좀처럼 사실이 아니다. The case에 밑줄 긋고, 이건 사실, 실상, 이런 의미죠. 자, 3번 자리 못 들어가죠. These great musicians, 이러한 위대한 작곡가들을 일반적으로 did their composition mentally, 정신적으로, 먼저 머릿속으로 해요. Without reference to pen or piano. 자, 그들이 이제 펜이라든가 피아노에 대해서 이 참고 없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먼저 악상이라는 걸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simply postpone the unpleasant manual labor of committing their music to paper. 자, 그들은 postpone이라는 말 연기하다지. 그래서 좀 불쾌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매뉴얼 레이버라는 것은 이제 노가다죠. 노가다 말하자면 육체노동. 자, 그리고 commit A to B면 A를 B에 맡기다. 즉 그들의 음악을 종이에다 맡기는, 즉 악보로 옮겨 적는 이러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런 노가다. 이거는 지연을 시키는 거지. 그러다가 it became absolutely necessary.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때 악보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은 got credit for incredible rapidity of composition. 그들의 작곡에 대한 놀라운 그런 속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데, 그러나, 자, 그렇게 길고도 복잡한 작곡을 빠르고 정확하게 악보로 옮겨 적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치? 5번 자리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뒤에 부연 설명 나오잖아. One has only to copy a piece of music.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곡 하나를 카피를 해보던가, 어디에다가? 악보에다가, 오선지에다가, 아니면 try to put into notes some piece of music previously memorized. 이전에 암기했었던 음악 한 곡 정도의 악보를 옮겨 적는 걸 해보기만 하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자, 5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3번과 4번에서 지금 이제 정답률이 각각 24%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3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자, 3번에다가 주어진 문제가 들어가면 글의 흐름이 끊겨요. 4번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리고 4번과 5번 문장 사이에서 5번의 마지막 문장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5번밖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알겠는데 왜 문제를 해결할 땐 그게 안 될까요? 결국은 뭐가 부족한 걸까? 어휘력이 부족해? 해석력이 부족할까? 아니, 논리적 판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논리적 판단이 어떻게 생길까? 수학을 생각해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문제에 대한 그런 논리적 해결책이 몸에 배겠죠. 그 정도가 되게끔, 자, 여러분들이 이 39번 또 37번과 같이 이런 문장 순서라든가 글의 순서라든가 아니면 문장 삽입, 이게 취약한 사람들은 이걸 많이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득시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많이 해결하는 것이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라 질 좋은 문제를 갖고 연습을 하되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연습이 돼야 되겠죠. 역시 39번과 같이 문장 삽입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은 뭐다?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 문법적 선호관계,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 39번은 연결사, 벗의 논리적 선호관계였지? 자, 그리고 면역적 논리. 이걸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이제 41, 42번 1지문 2문항 장문 독해 넘어보도록 하자. 자, 첫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문장에 빈칸이 있는데 뭐부터 해결해야 되니? 당연히 빈칸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지.
자, these processes of ecological colonization can be supported by environmental blank 하고 주어졌어. 자, ecological colonization. 원래 ecological 이란 말은 이제 생태적인 이런 뜻이고, 그리고 colonization 하면은 이제 colony란 말, 이게 원래 이제 식민지죠. 그래서 colonize 하게 되면 이제 식민지로 만들다. 자, 근데 이제 colony란 말 자체가 동식물의 군집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뭐 군집화란 말은 이제 어떤 이 생태적인 지역에서 동물과 식물들이 거기서 군집을 이루고 생태계 속에 살아가는 거 뭐 이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ecological colonization을 X로 치환해서 읽어도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X의 과정들은 환경적인 블랭크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환경적인 블랭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지지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긍정적 어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빈칸에도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요 패러그래프만 있다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가 보면 아까 우리 앞에서 빈칸 추론했었던 것 마찬가지로 빈칸에 첫 문장 있다면 반드시 주제문이에요. 그 다음 문장부터 보충 설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예시야. 자, 예를 들어서 we are currently seeing important changes in the way agriculture is carried out in Britain. 자, 우리는 현재 중요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농업이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rather than just maximizing food production. 자, 식량 생산을 단순히 극대화하기보다는 농업이 is becoming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 되어가고 있대. with the support of financial subsidies. 재정적 보조금의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 형광펜 해보세요. with the support of financial subsidies가 나와 있는 거에 해당되는 말이 블랭크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환경적으로 뭐 하는 거니? 지원하고 보조해주고 이런 거니까 자, 선택지 가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1번에서 assessment, 평가야, 탈락. competition, 경쟁, 탈락. constancy 하면은 지속성, 탈락. forces, 힘, 탈락. management, 환경적 관리, 이거죠. 그렇잖아. 자, 그럼 42번 답. 이게 지금 어렵지 않은데 지금 42번 같은 경우 3번. 지금 정답률이 47%밖에 안 되고 3번의 constancy, 이거를 지금 무려 28%나 하고 있어요. 어디 지속성이라고 나와? 지속성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도대체 뭐야? 보면 마저 읽으면 this new approach increases biological diversity.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이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대. By conserving hedges and the wildflowers, insects, birds and other animals live on that land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ecological colonization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동식물들을 보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게 되니까 생물학적 다양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 마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보면 A proportion of agricultural land is left completely uncultivated. 자, 농지의 일정 부분은 완전히 경작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고 있대. 뭐하도록? So that species can gradually colonize it. 자, 종들이 서서히 그 지역을 군집화시키게. 그러니까 식민지화시킨다. 이제 거기 들어서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하게 돼서 농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생태계가, 자연 생태계는 파괴될 거 아니겠어요. This provides a habitat for a wide range of species. 이것이 보다 폭넓은 범위의 종들의 서식지를 제공해 준대. 그래서 leaving some farmland as set aside. 자, set aside 하면 이제 제쳐두다 하는 이런 뜻이야. 그냥 명사적으로 사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일부 농지를 이렇게 경작하지 않고 자연 생태가 번성할 수 있게 제쳐두는 것은 또한 a way to decrease overproduction when that is economically desirable. 자, 그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할 때 전반적인 생산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대. 그래서 주목할 것은 set aside land, 이런 식으로 농사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그냥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그것을 colonization 할 수 있도록 제쳐둔 이러한 땅은 is more permanent than fallow land. 그냥 휴경지보다 더 지속적인데, 휴경지는 그냥 단지 한 1년 정도만 농사를 쉴 뿐이고 set aside land라는 것은
완전히 농사를 하지 않고 제쳐둔 거죠. 그래서 colonization is a slow process taking place over years, even decades. colonization은 것은 아주 더디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수년, 심지어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죠. 그럼 첫 패러그래프는 아예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 답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첫 패러그래프 첫 문장 읽어보면 An ecosystem that is altered or damaged in some way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거나 손상이 된 생태계는 will be out of balance with the biome for that area. 그 지역에 이런 어떤 생물체들, 생물군계, 생물군집에 대해서 균형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자, 이 예를 들고 있다고 해서 주제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아예 그냥 농사를 쉬는 fellow land로서 휴경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 지역을 따로 뚝 떼어서 거기에서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게 내버려둠으로써 자연적으로 동식물들이 거기에서 컬러니제이션을 하면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첫 패러그래프가 이 어떤 지금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자, 바로 41번에서는 1번 Giving land back to nature for ecological balance. 자, 이러한 생태적 균형을 위해서 땅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 1번이 답이죠. 근데 이제 2번으로 오답이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colonization은 이 핵심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자, colonization 이것은 자연의 뭔가 이 sham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치 또는 유감이죠. 아니면 자부심인가. colonization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죠. 일부 농경지를 아예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2번은 논점 1탈이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broken ecosystems 자, 고장난 생태계 인간의 이 잘못 misconduct 하면 이제 잘못이 되겠죠. is set aside land economically desirable 자, 이렇게 이 농사를 짓지 않고 제껴둔 땅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자, 경제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균형, 환경적인 이러한 유익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자, 4번 탈락이고 The paradox of eco-friendly farming 이러한 친환경적 농법의 역설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죠. 자, 사실 41번, 42번도 예년에 비해서 보자면 쉬운 난도였어요. 항상 장문 독해에 대해서는 절대 이 EBS 교재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빈칸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야. 빈칸이 하나이건 두 개건 관계없이 빈칸부터 해결을 하게 되면 빈칸의 해결을 통해서 전체적인 대입 파악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 문항 해설은 아니고 내가 이제 20번, 22번, 23, 28, 29, 31, 32, 33, 34, 37, 39, 41, 42 이렇게 12개의 지문, 문항수는 13개를 했는데 근거는 자, 최고 오답령 1위부터 10위까지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자, 거기에다가 최고 오답 10개는 속하지 않았지만 주장하는 바가 이례적으로 68% 정답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한 거고 자, 어법상 판단도 2점짜리 배점이었기는 했지만 자, 이게 아무래도 해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 이게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이 해설 강의를 하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 도입부 영상에서 보여줬다시피 내가 지금 유럽 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들을 팽개쳐 두고 뭐 한가롭게 여행이나 놀러 오거나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저자와 미팅을 위해서 와 있는 약간의 이제 시골 지역인데 여기 시골 지역의 아파트에 내가 잠깐 체류하고 있는데 빌려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국에서 문제를 받아 서둘러서 분석을 하고 자,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냥 이 화면에 띄워진 그런 PDF 파일 문제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정답률은 받았습니다. 이 채점 서비스를 통해서 나타난 정답률은 받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항 뽑아서 해주는데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자, 전체적인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해선 다른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9월 모의고사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았는데, 자, 중요한 건 항상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시사점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얻고 향후 대책에 대한 거, 이제 2달 남짓 남은 수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향성, 이젠 물 쓸 틈 없고 빈틈 없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실천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 자, 그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음성과 이 독해지문 PDF 파일만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열악하긴 하지만, 자, 난 뭐 할 수 있는 한 여기서는 지금 최선을 다한 상태고, 또 우리 요 음성 파일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우리 연구실도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여러분들 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자, 이걸 통해서 2018학년도 첫 번째 절대평가를 위한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